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우넷 최익수 파트너입니다. 요즘 시장 여러분 어떻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지수는 굉장히 좋은 듯하고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요.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정작 내 주식은 왜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을 겪어보면서 그런 고충들을 또 많이 접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시장에서 막 이제 경험을 해본 어떤 그런 것에서 보면은 시장이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하고 우상향 추세를 갖추고 뭐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반등을 잘하는 굉장히 좋은 장인 것 같지만 그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수익 내기는 이전과 진배 없거나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약간 소가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소가리를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부터 총 6강을 오늘은 1강 시작을 하고 6강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증대되는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제 서론이 길면 또 재미가 없으시니까 재미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최익수의 급등주 포착법입니다. 자, 제목을 좀 길게 저는 잡고 싶은데 또 이제 제목에 글자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등주 포착법이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급등주라고 하면 식상하고 또 많이 들어봤고 잘못 건드리면 또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슈팅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여기서 대충 어떻게 살짝 얘기하면은 뭐 그럴듯한 강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강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참고로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또 이제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보통의 급등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이 강의를 준비한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확실하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수익을 딱 적어보니까 재미있는 글자가 보입니다. 제 이름이 이제 최익수인데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하면 수익이고요. 요 앞에 이제 고나 아니면은 이제 하이를 붙이면 수익 최고가 되죠. 수익 최고. 그래서 수익 최고를 달리고 있는 제 와우넷 파트너 최익수로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제가 많은 수익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고수의 매매 시그널. 고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또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고수의 매매 시그널. 매수 매도를 할 때 나는 사면 떨어지고 내가 공포에 팔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게 비단 뭐 장중의 흐름이 나오는 이제 분봉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뭐 스윙 트레이딩이라든지 중장기 투자인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뿐이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눌림목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1차, 2차 폭락 이후에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로 나오게 되시면 그때 이제 급등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많이 발생합니다. 종종이 아니고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매 시그널, 고수의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분봉, 일봉. 그러니까 분봉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고 일봉만 가지고도 좀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분봉과 일봉을 결합을 시키는 방법, 결합을 시켜서 매수 타이밍의 골든 스팟이 어디냐. 요 구간만 넘으면 굉장히 슈팅이 잘 나오는 그리고 거기를 지지한다.
더 올라갔다가 그 이하로 빠지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골든 스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강 때 설명을 드리고요. 3강은 정밀한 타이밍,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수익률을 높이는 진입청산의 공식이 또 있습니다. 물론 공식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할 만한 굉장히 또 좋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공식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4강은 시세 분출 직전. 자, 내가 사려고 했다 말았다,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살까 말까 이러다가 슈팅이 쫙 나가는 어떤 그런 구간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사느냐 마느냐가 사실 실력이 있냐 없냐로 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고민을 여기서 했어요. 고민했는데 아까 살 걸. 그거는 이제 실력이 아니고요. 진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 직전에 1분 캔들로 알아보는 급등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캔들, 1분 캔들, 1캔들. 1캔들은 1분 캔들일 수도 있고 5분 캔들일 수도 있고 3분 캔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봉 캔들일 수도 있죠. 1봉 캔들. 네. 자, 그 다음에 손절 없는 매매, 수익 방어 기술의 핵심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뭐 트레이딩을 하시던 중장기 트레이딩을 하시던 내가 손절 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손절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초심자분들, 초보에서 중수분들은 손절을 하게 되면 또 많이 이제 기분이 다운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강한 정신력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절을 가급적이면 없이 하는 매매, 그래서 수익 방어의 기술의 핵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강에서는 오늘도 매수 오케이. 자, 매일 반복 가능한 실전 공식. 매일 뭘 반복 가능해요? 수익 매도. 그래서 제 와운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한번 와보시면 매일 반복되는 수익 매도가 뭔지를 아주 낱낱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 고수의 매매 시그널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또 차트 하나 띄워놓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시간을 이제 좀 낭비하는 어떤 그런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르다는 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어디서 시작되는가죠. 어디서 시작되는가? 고수의 매매 시그널. 그러면 자, 내가 고수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매매를 시작할 때 그게 스윙 트레이딩이건 분봉 트레이딩이건 아니면 중장기 트레이딩이건 내가 매매를 시작할 때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사고 아니면 여기 사고 이렇게 사나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 시그널들이 나타내는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도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바로 내가 사자마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신법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그 잘된 매매로 인해서 다음 매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웬만하면 뭐 시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세력
세력들이나 어떤 큰 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서 1분 만에 오를까, 1시간 만에 오를까, 하루 만에 오를까 이런 것들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100%라는 거는 없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확률 뭐 99%, 조금 빼면 한 95%, 뭐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나 신호들이 있다 이거죠. 신호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5%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15% 오르기 전에 사야 그게 진짜지. 예? 15% 오르기 전에 여기서 사야 진짜지. 15%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15%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15% 올라갈지 상승할지 안 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도 없고 횡보 추세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매수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자살행위다. 뭐 이게 순탄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 다음에 그리면서 가면 좋겠으나 이게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낮은 데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높은 곳에서 산 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힘 확인. 이걸 에너지라고 하죠. 15% 이상. 물론 이렇게 30%의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15% 이상에서 보더라도 먹을 폭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장대 양봉은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에너지, 힘을 먼저 확인하자. 자, 그 다음에 뭐가 좋아요? 120일 내 신고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120일 내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1년의 영업일수가 252일 정도 되니까 그 절반 정도인 뭐 126일이 절반이죠. 126일이 절반인데 120일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짧게 보시면 100일 정도 보시기도 하고 5달. 보통 영업일수 20일 정도를 그냥 평균적으로 잡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일 내 신고가라는 건 뭐냐면 신고가가 뭡니까? 주가가 움직이다가 여기에 고점선이 뭐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 고점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그러면 앞에서 여기서 뭐 샀다가 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여기서 샀다가 물려 계신 분들, 여기서 샀다가 물려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요 구간에서 벗어났으면 벌써 이 안에서 웬만한 매물이 다 소화가 됐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고생을 좀 했잖아요. 고생을 하니까 이게 수익이 나면 냉큼 이제 파는 경향이 크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래 이제 이 신고 돌파가 이제 시작인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 불편한 마음이 이제 해소가 되니까 이제 빨리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빨리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매도한 물량들을 다 제끼고 나면 여기에서부터는 앞에 매물이 없어요. 누가 팔고 싶어도 지금 당장 막 팔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적어진다. 그럼 적어지면 뭐냐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는 또 거래량이 많이 바탕이 돼줬겠죠. 여기 이제 나옵니다. 120일 내 신고 거래량,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이 쌓여있는 매물대의 고점, 전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크기, 봉 크기도 에너지, 첫 번째 에너지고요.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에너지가 뭐냐면
신고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요 장대 양봉이 요거랑 맞물리죠. 신고가랑 맞물리면서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 신고 거래 대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래 대금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보통 이 보시면 이 화면에서 여기가 쭉 그면 이렇게 되겠죠. 대충 그을게요. 여기가 이제 신고 거래량이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여기가 있겠죠. 여기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강하게 이렇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신고 거래량. 신고 거래량이면서 신고 돌파죠. 네. 지금 다음 차트까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건데, 자 거래대금 이렇게 이게 기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전고 돌파의 기준 캔들이 뭐냐면 이게 기준 캔들입니다. 이게 전고 돌파의 기준 캔들이 어떤 게 좋으냐? 뭐 상한가로 마감하면 제일 좋겠지만 상한가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꼬리가 달립니다. 고점을 찍고 최고점을 찍고 약간의 반락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락이 꼬리가 짧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꼬리가 뭐 이렇게 길면 몸통보다 긴 꼬리다. 이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꼬리 윗꼬리가 단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뭐 윗꼬리 부분 위를 또 장악하는 이런 이제 윗꼬리 양봉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보실 때 윗꼬리가 조금 있어도 상관없는데 너무 길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 거의 4분의 3 이상은 더 5분의 4 몸통이 길이가 그 정도 나오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량 거래 날에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도 또 이제 있으면 더 좋아요. 보통 이제 종목 그 뉴스란에 보면 특징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독점 아니면 뭐 실적 서프라이즈, 쇼크가 아니고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량 거래 날에 재료가 한몫하면서 그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포인트고요. 포인트 그 다음 장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본장 여기 보시면 이게 K라고 써 있는데 이제 KRX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체 거래소가 있어서 본장 끝나고 애프터마켓 있고 다음 날에 본장 시작하기 전에 한 50분 정도 프리마켓 8시부터 있는데 K라고 써 있으면 요게 이제 본장 상승률이고요. 본장 상승률의 종가는 34,100원이었어요. 34,100원 기억을 해두시고요. 본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34,100원 여기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대체거래소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종가가 35,900원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자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장대 양봉은 일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봉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흐름 보면 막 이렇게 끝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봉의 흐름도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도 뭐 컨트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위로 올려치니까. 그래서 종가상으로 뭐 이렇게 끝났다. 이것도 같은 요 이제 일봉의 윗꼬리 달리 일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가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이거든요. 이날 15% 이상 올랐을 때 그때부터 계단식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N자 패턴 있잖아요. N자 계단식. 계단식 패턴의 특징이 뭐냐면 눌림이 적습니다. 고점과 다시 눌린 저점과의 간격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짧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짧습니다. 점점 뭐 크기가 오히려 더 폭이 적어져요. 여기는 뭐 아예 일직선에 준하는 그런 이제 눌림이고 요렇게 본장이 여기까지가 본장이거든요. 본장에서
요렇게 끝나게 되면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N자형 계단식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자형 패턴. 눌림이 많으면요. 눌림이 많으면 올라갔다가 전고 돌파하고 또 크게 눌립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고점을 못 놓으면 이제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헤드 앤 숄더. 그리고 만약에 넘었다가 얘가 넘지 못하고 떨어지면 쌍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추세적 N자형 패턴의 종목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은 별로 좋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될 거는 추세적 N자형, 눌림이 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는 눌림이 적고 여기도 적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장에서 본장 끝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럼 어디서 매매하는 거예요? 본장 끝날 때 종가 매수하는 거예요. 종가 매수. 여기 종가. 여기가 종가네요. 여기가. 종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종가 매수가 뭐냐면 스윙에 있어서 가장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은 뭐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뭐 한 10일 정도로 주식을 보유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걸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 종가 매매는 이 스윙 투자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가 매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확인이 되면 자 여기까지 눌림이 얕은 거, 눌림이 얕은 거 점점 얕아지면서 추세적 N자로 저점이 올라가고요. 저점이 올라가고 동률이나 그다음에 고점이 올라가는 거.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고점이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죠. 여기 본장 끝났는데. 그러면 본장 끝날 때 종가 매수를 해서 요런 흐름은 뭐냐면 이후에도 대체거래소가 있던 아니면 다음 날 본장으로 시작하는 대체거래소 아닌 종목이든 간에 요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녁 8시까지 7시 55분 마지막 봉이죠. 이게 5분 봉인데 시작가를 나타내는 시작 시간을 나타내니까 55분이죠. 55분까지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하게 그냥 추세적 흐름을 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종가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거래소에서도. 만약에 대체거래소에서 요 흐름이 각도가 말해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매도를 준비하겠죠. 그럼 이제 매도를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359는 KRX가 아니라 이제 통합으로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하는 차트에서 이제 아까 본 크기가 더 커졌죠. 아까는 34,100원으로 끝났는데 본장에서는 여기서는 35,900원으로 끝났어요. 아까 이제 좀 더 올랐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올랐다. 그거를 일봉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건 아까 그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대체거래소 차트 일봉이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띄워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가 대체거래소 마감이 여기예요. 마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35,900원 맞죠? 35,900원. 35,900원인데 아까 본장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된 N자형의 우상향 추세, 저점이 올라가고 눌림이 작은 종목들, 요거 종가 부분에 여러분들 다 사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한국전력이거든요. 한국전력이 역사적으로 어떤 종목이에요? 한국전력은 원래 안 오르는 종목이잖아요. 전기료 뭐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 항상 적자를 많이 보고, 그죠? 적자를 많이 보면서 이 종목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배당이나 받는 배당주의 대표 주자였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이슈가 있었죠. 전기료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도 수익성이 개선됐다. 수익성이 어떻게 대폭 개선됐다라는
이슈가 떴고요. 최근에 장이 뭐 지주사 어떤 급등,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 그다음에 뭐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등등도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에 나온 건 없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기대감으로 뭔가 반영이 되면서 연결이 살짝 되는 것 같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이 본장 마감 때가 벌써 22%입니다. 마감 상승률이 15%를 훨씬 뛰어넘는 수익률이었어요. 아니, 상승률. 그 상승률을 더 뛰어넘으면서 여기로 마감했거든요. 거의 이제 뭐 여기 상한가는 아니지만 여기가 아마 34,100원에서 한 5%더 가면은 한 28% 지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대체거래소까지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한 5% 먹고 수익을 평가 수익을 내면서 대체거래에서 마감을 했는데 잘 보시면은 그 다음날 프리마켓에서 아침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셀을 했다, 매도를 했으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나도 한 4, 5% 이제 수익을 취했는데 여기서 올라간 거는 39,00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10% 올랐거든요. 요 대체거래소 종가 35,900원부터 여기서 10%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했으면은 15%를 먹는 겁니다. 15%. 언제? 내가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 날 아침에 벌써 8시 15분입니다. 8시 15분. 8시 15분. 8시 15분 본장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종가 매수를 해서 15%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도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반락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카카오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 오르는 뭐 2020년 그때 이제 3,300포인트 갈 때는 좀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뭐 상승을 보여준 적이 없는 종목들이 막 한 17%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을 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이게 장이 지금 앞으로 더 상승을 해서 이런 종목이 또 계속 나올지 아니면은 제가 보니까 장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제 약간 천천히 완급 조절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뭐 지주사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상법 개정의 위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후속으로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나오면서 뭐 증권주들이 추가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쇼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셔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서 지금 팔 수도 없는 종목일 거고 물론 팔 수도 있겠죠. 뭐 신고가 나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들어가 계시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아니고요. 애석하게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차 전지죠. 애지응의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는 참 문제가 심각한데 그 얘기를 하면 이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아무튼 요 부분들은 뭐 반도체 SK하이닉스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있죠. 어쨌든 물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3,2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쪽은 재미가 없다. 뭐 중에 뭐가 재밌어요? 얼마 전까지 뭐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연일 신고가를 내면서 스테이블 코인. 이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되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채를 얹어서 또 이제 부채를 좀 어떻게 탕감은 아니어도 약간 이연을 시켜보자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이슈들 등등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진입할 때 요런 차트가 나오면 좋다 이거예요. 물론 이슈가 너무 센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를 가지 않고 막 이제 진폭이 막 이렇게 갔다가 눌렀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도 나중에 6강 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인트를 잡는 법을 제가 눌림에서 공략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특히 시총이 굉장히 크거나 뭐 최소 30조에서 아니면은 뭐 100조, 요즘 100조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100조도 30조 이상 되는 아주 초거대 기업들의 흐름에서 이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본장 끝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장 끝났을 때 22%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올라도 4%, 빠지면 뭐 2%, 많이 올라봐야 3, 4%인데 22% 올랐다는 거는 아, 뭔가가 있구나. 뭔가. 그 뭔가가 실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거를 잡아 끌어서 이렇게 잡아 끌어서 우상향으로 내는 아주 큰 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는 관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매도가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여기 이제 분홍색 선이 있어요. 분홍색 선은 뭐냐면 이렇게 눌림이 적은 N자형 패턴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 도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올라간 만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눌림이 적게. 그럼 여기 고점이 있습니다. 고점이 있고 그 고점선을 평행으로 읽게요. 이걸 이렇게 평행으로 이으면은 얘가 이제 여기 요 정도 왔다가 눌림이 적어야 되니까 다시 할게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이렇게 되면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뜨잖아요. 지금 그런 흐름 중에 요 선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는 목표 매도가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부터 올라간 만큼 그대로 올리면 여기가 1차 매도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응용이 아니라 여기서 차트에 적용해 보면 여기 고점도 있고 여기 저점이 이렇게 있죠. 그럼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만큼만 보는 거예요. 요 정도. 거기가 아마 대체거래에서 종가일 겁니다. 되게 공교롭게. 여기 처음에 올라갔던 부분을 여기도 분홍색 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분홍색 그으면은 그 올라간 만큼 그대로 올리면 거의 대체거래에서 종가랑 맞물리게 돼요. 약간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 그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추세가 붙으면요. 아트,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정형화돼 있지 않잖아요. 막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좋게 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약간 그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과학으로 바뀝니다. 사이언스. 네? 네? 사이언스로 바뀌어요. 사이언스로.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예요. 올라간 만큼 올라가서 1차 매도. 대체거래에서도 원래는 만약에 내가 종배를 하든 중간에 이런 패턴이니까 여기서 살짝 누를 때 지지받을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캔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이제 디테일까지 들어가면은 요 1강이 1시간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 분홍색 선이 그 다음 선이에요. 그럼 그 다음 선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평행 맞나요? 좀 올라갔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이거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38,000원. 그러니까 대체거래소보다 2,000원을 더 높게 팔 수 있습니다. 2,000원. 2,000원이면은 6%가 추가적으로 이 가격에서 내가 진입가가 아니고 이 가격에서 종가 36,000원에서 6% 큰 거예요. 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보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도 마지막 선인데 이 파란색 선에
크기를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게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매도해서 정확하게 15%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다? 올라간 만큼 배수 단위로 움직인다. 이걸 이제 배수 단위라고 합니다. 배수 단위. 앞으로 이제 설명을 자주 드릴 거예요. 배수 단위. 배수 단위는 분봉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봉, 주봉, 월봉 다 적용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빠른 시간 간격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분봉이기 때문에 분봉에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요렇게 아까 39,650원이 최고점이에요. 650원 최고점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달려 눌렸습니다. 장중에. 근데 요날 보시면 그 전날에 직전 120일에 최고점을 돌파한 봉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졌다. 아, 이거는 뭔가 또 있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좀 적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더 터졌다라고 하면, 더 나왔다고 하면 아, 여기서 끝낼 게 아니었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봉에서도 보시면 여기 저점에서 올라간 만큼 고점이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 여기서는 한 37,500원 나오겠네요. 조금 더 올라가겠네요. 38,000원 정도. 일봉에서 잴 수 있고, 여기 말고 여기서부터도 있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거의 이제 고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일봉에서도 똑같이 배수 단위가 적용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종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날의 정배열 흐름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면서 돌파봉 기준으로 종가 훼손이 안 돼야 돼요. 돌파봉이 뭐냐면 이 돌파봉입니다. 이 돌파봉은 359, 아까 대체거래소의 종가도 해당되지만 341, KRX 본장에서의 종가까지를 훼손 여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3, 4일까지 살짝 눌렸다가 아랫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전날에 준하는 신고 거래량, 신고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 여기서 종가 베팅을 좀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물량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줄여서 요날 할 때보다 종가 베팅 34,100원 여기서 할 때보다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좀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날 봤더니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39,500원이 아니고 41,15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여기까지가 아마 단기 최고점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돌파봉의 종가 훼손 여부, 돌파봉의 종가 훼손이 안 됐다라는 거하고, 돌파봉 다음에 윗꼬리 양봉 캔들. 윗꼬리 양봉이 또 나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기준봉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더 많이 거래량이 나온 상태에서 윗꼬리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번 더 캔들이, 양봉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얘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같이 본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거래량 증가 여부. 꼭 더 증가하면 좋겠지만 요게 살짝 못 미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여기 처음에 신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많기 때문에 거의 준하는 정도에 나오면 됩니다. 351선 지지로 매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게 5일선이고요. 여기 이제 올라오는 게 3일선이 있어요. 그래서 종가 매수를 두 번째 날에 종가 매수를 다시 해도 되고, 장중에 눌렸을 때 3일선이나 5일선까지 밀리지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종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될 수 있죠. 34,100원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저점을 살짝 눌렀을 때 매수하면 더 큰 수익이 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실전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죠. 뭐 그냥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지가 증권사 경력이 또 12년, 제가 이제 프랍 트레이더 출신인데 그거 포함해서 27년을
제가 이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요렇게 신고 돌파가 나오면서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바로 죽는 거는 또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횡보를 했잖아요. 하락 횡보도 하고 박스권 횡보도 하고 했는데 그게 돌파가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올라갔거든요. 모든 주도주들이. 근데 요즘에는 시총이 뭐 100조 원, 30조 원, 50조 원 간에 뚫렸는데 이런 거래량을 뚫렸단 말이에요. 뚫렸는데 얼마 가다가 참 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 실전 매매 공부를 자기가 몸소 이제 소위 말 터져가면서 배우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배우시긴 하지만 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이제 실전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시는 건 참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월등히 남보다 더 공부하셔야 돼요. 월등히. 남하고 똑같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보다 공부 많이 했는데 남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월등히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95%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95% 뭐냐면 왜 그 2대8 법칙 있잖아요. 뭐 이제 학교에서도 앞에 20%가 80%를 다 리드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요즘은 5대95죠. 5명이 95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은 뭐 1%죠. 1%도 안 된 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비율이 적어져요. 여기 5%가. 이게 뭐냐면 수익을 내는 사람들. 여기는 본전 내지 계좌가 하락하는 사람들. 이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보다 더 월등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자, 네이버 보시면 똑같습니다. 15% 이상의 장대 양봉 에너지 120일 내 신고가, 그 다음에 120일 내 신고 거래량, 전고 돌파 기준 캔들 윗꼬리의 길이가 어떻다? 짧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대량 거래 날의 재료, 뭐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는데 뭐 월등히 신고 거래 대금 거래량이죠.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뭐 앞에 차트 쫙 보면은 여기가 제일 많고. 근데 여기도 이제 파란 선이 전고점 부분이에요. 전고점. 23만 5,500원이라는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 그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상승률이 15% 넘는 17.92%. 본장 KRX입니다. 대체거래소까지 안 가고 아직 본장에서 17.92%나 누가? 네이버가. 시총이 그래도 좀 엄청 큰 종목인데 17.9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면 여러분들은 겁을 낼 게 아니고 이게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으니까 엄청난 세력, 엄청난 돈만 가진 사람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올린 거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위로 올려 샀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지. 우리 개인들처럼 걸어놓고 사면 주가가 오를까요? 받쳐서 사면 안 오른단 말이에요. 올려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시장가로 막 이렇게 두호가, 세호가 올리면서. 그래야지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평단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더 올라가서 팔아야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바로 꺾이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것도 아까 그 한국전력이랑 똑같이 보시면 쭉 처음에 상승을 보인 다음에 강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각도. 이제 아까 각도 얘기를 조금 못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한번 각도가 쓴 애들이 눌림이 적다. 눌림이 적다. 눌림이 적죠? 눌림이 적어요. 이런 애들이 흐름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배수 단위가 여기가 첫 번째 배수 단위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배수 단위, 그럼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 배수 단위는 이만큼 올라가야 돼 더. 세 번째 배수 단위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각도를 세운다는 거죠. 아까 한국전력의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봤을 때 대책으로 해서 그 전날에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로 완만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배수단이 나갈 때 각도가 나와야 그게 진정한 이제 매도 이제 시작이에요. 매도 시작. 그 전에 매도하는 거는 좀 별로다.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니 35도도 안 되고 뭐 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20도, 30도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몇 도입니까? 5도? 이럴 때는 매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고. 각도가 섰을 때 남들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개인들이 샀을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도박이죠. 그죠? 근데 샀는데 운 좋게 올려주고 여기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운으로 한 거죠. 물론 이 안에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리면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운으로 산 거예요.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 산 거야. 근데 운 좋게 그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건 운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번에 그렇게 하시면 먹은 거 수익 낸 거보다 더 많은 이제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면 대체거래소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까 한국전력에 비해서 한국전력 이렇게 높게 끝났는데 네이버는 살짝 낮춰서 끝났어요. 요게 좀 깨름직한데 한번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대체거래소 통합까지 봤을 때의 종가 25만 1,000원. 아까 KRX는 24만 3,500원, 한 7,000원 정도, 7,000원 더 올라가서 끝났죠. 7,000원. 7,000원이면은 뭐 한 3% 좀 안 되는.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그 다음 날 아침에 19일 날 아침에 이제 각을 세우죠. 그러면 요 각에서 요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기서부터 올라간 만큼을 올리면은 여기 고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선을 하나만 그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긋냐면 요렇게 했다가 또 눌려요. 눌리는 것도 있어. 눌렸다가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분할 매도로 먼저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선에서 2차 매도를 하고 파란 선에서 3차 매도를 하는 겁니다. 파란 선만큼 올라가면. 자, 그래서 다음 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만 6천 원, 20만 여기 고점을 딱 찍고 1차 여기 배수단이죠.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가 25만 1,500원밖에 안 됩니다. 이제 본장 종가는 아까 24만 3,500원이고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최고점에다가 뭐 3분의 1이든 2분의 1은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겠고요. 수익을 취한 상태고 나머지 물량만 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거의 앞에 기준 봉의 신고 거래보다는 적지만 많이 나왔죠. 이것도 거의 기존에 보면은 신고잖아요. 이것도 이 두 번째 파란 신고 거래 대금도. 그래서 이에 준하는 윗꼬리 양봉, 종가 훼손하지 않았다. 종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랬던 종목이 다시 한번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까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18일 또 상승했고 19일 날 횡보했고 다시 한번 얘는 그냥 아예 날을 3일을 잡고 상승 횡보 상승을 한 거죠. 상승 횡보 상승. 그래서 얘도 보시면 여기 종가 훼손을 안 했어요. 여기가 뭐냐면 본장 종가입니다. 본장 종가. 24만 4,500원, 3,500원. 훼손을 안 한 상태에서 각을 여기서도 세웠고 1차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세웠죠. 각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선까지 거의 목표 매도가가 나오죠. 세 번째까지는 약간 모질랍니다. 그래서 날수가 하나 더 멀어졌을 때는 거의 이 두 선에 뭐 평균적으로 해서 배수 단위를
책정을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날 보시면 종가 훼손이 24만 3,500원까지 훼손하진 않은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배수 단위가 요날 다 안 갔기 때문에 1차까지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배수 단위를 가기 위해서 아까 한국전력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요 두 번째 날보다 두 번째 날 대비해서 세 번째 날이 더 큰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뭐 때문에? 배수 단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6강의 동안 이게 사실은 방송으로 이제 송출하면서 시간도 제약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모조리 뺐습니다. 그런데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1강만 가지고 나온 종목만 연구하셔도 안정적인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나오지 않지만 한번 나오면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나 내가 이제 2차 전지에서 너무 많이 큰 손실을 봤다 이런 분들이 만회를 하기 위해 좋은 종목의 패턴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봉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일봉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수 단위나 연결해서 잘 연구를 해보시면 아주 많은 알찬 큰 수익이 또 기다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